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오늘 우수 절기상 봄입니다만 지금 서울 영하 10도입니다. 일요일 낮에는 사흘 뒤죠 16도로 오릅니다. 26도 차이 널뛰기네요. 청취자 여러분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코로나도 더 걱정스러워집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600명대 예상됩니다. 얼마 전 300명대로 떨어졌던 게 2배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정부는 그래서 거리두기 다시 강화하는 거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국회의원 비롯한 각계 인사들을 국정원이 사찰했다는 의혹. 요즘 집중 부각되는 상황인데 여러 시각이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많이 다릅니다. 자, 잠시 뒤 사찰 피해자 중에 한 명인 정태근 전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같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로 규정한 지식인 마크 렌저 하버드대 교수가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설인 학살 사건도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친모의, 이모부의, 또 양부모의 학대로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윤현숙 기자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정치경제사회 이슈들의 여론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배치도사 배동찬 소장과 분석하는 여론특배도 오늘 저희 출발새 아침 3부에 마련했습니다.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정치권 논란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시각차 참 큽니다. MB 정부 당시 사찰 피해자였죠. 청와대 공개 사과까지 요구했던 분 정태근 전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2010년이었죠. 정두원, 남경필 의원과 함께 여권의 불법 사찰 피해자 3인방으로 불리셨습니다. 예. 그때 몸통은 뭐 다른 사람이다. 이상득 전 의원 그 실명까지 거론하셨고. 자, 근데 지금 이제 11년 뒤 이런 국정원 사찰 얘기 나오니까 좀 어떠십니까? 좀 심정이. 일단 이상득 의원이 몸통이라는 게 아니라 예. 이상득 의원 라인 쪽에서 이제 사찰이 진행됐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그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했던 거고. 예. 우리가 사찰이라고 보통 얘기할 때는 저희가 그때 받았던 사찰이라는 것은 이제 국정원 요원에 의해서 뭐 탐문을 하거나 이제 뒷조사를 하거나 그야말로 이제 전형적인 사찰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거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제 국정원 TF팀, 개혁 TF팀 보고서에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제 정치인들의 인물 세평이나 동향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것을 이제 비판적인 세력들을 제압하기 위해 쓴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는 있는 거고. 예. 이미 이제 2017년에 문재인 정부 출범을 하고 국정원 그 개혁위원회가 이제 민간인 중심으로 발족됐고 그리고 이제 적폐청산 TF가 그 당시에 한 6개월 이상 활동하면서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다 뒤졌어요. 그 당시에요. 예. 그래서 이미 그때 보고서에 보면은 그러한 이제 이 비판적인 정치인들에 대한 인물 세평이나 동향 정보를 수집을 청와대에서 지시한 걸로 확인됐다라는 목록이 나오거든요. 예. 이거를 다시 또 갑자기 이제 3년이 그때는 공소시효가 또 남았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 걸 보면 진정으로 이분들이 국정원 개혁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걸 선거에 쓰려고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나오는 그 시점을 두고 지금 의심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고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언제 발족했냐면 바로 한 달 뒤에 6월 달에 발족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게 6개월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국정원 자료를 들여다본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국정원의 감찰실장으로 파견 나가 있던 검사가 조남관이라고 지금 대검 차장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당시 적폐청산 TF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지금 요즘 잘 나가는 그 이정수 검찰국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 가가지고 6개월 동안 그 자료들을 다 봤어요. 예. 봐가지고 12월 달에
이러한 자료가 있다. 정치인들의 세평, 그 청와대의 무슨 민정홍보기획관리비서관 쪽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정치인들의 인물 세평, 동향 정보를 수집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 이게 이미 2017년 12월 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예. 또 그때는 또 공소시효도 남아있을 때고요. 그때는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 문제를 삼지 않다가 지금 와서 제기를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그 국정원 쪽에서 뭐 이게 뭐 국가안보라든지 뭐 국정원 정보 역량 이런 게 뭐 드러날까봐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민주당 얘기고요. 예. 그 당시 국정원 TF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예. 그러니까 12월 달에 실제로 그 국정원 TF에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네. 그 국정원 개혁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무슨 이 국정원 개혁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보고서를 내요.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와대에서 그런 자료를 수집한 것을 지시한 것은 확인되었으나 비방 지시 사실은 확인되지 못했다. 예. 그래서 이제 조치 사항으로 보면 원세훈 원장 등에 대한 정치관여 및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한다. 예.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어떠십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두원, 남경필님과 함께 이제 당시 대표적으로 이제 이 사찰 피해자 3인방으로 불리셨는데 그 사찰 내용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찰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의 가졌던 그야말로 그 당시에 이제 뭐 공직윤리 지원관실을 통해서 또 국세청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더나 정도원 의원에 대해서는 이 국정원 요원까지 진행된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예. 확인받은 내용도 있었던 거고. 예.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제 그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소위 이제 비판 세력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아마 이제 지금 얘기 나온 인물세평이나 동향 정보를 수집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고. 예. 당연히 이제 이 정부가 출범해서 적폐청산 한다고 했을 때 예. 그 문건의 내용들을 그거를 지금 본인들이 신청하면 다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문제를 삼아가지고 앞으로 국정원에서 일체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 네. 이렇게 했었어야 맞죠. 그러면은 일단 뭐 지금은 여당에서는요. 이제 이 관련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제대로 이제 그 내용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왜 이 문제가 오해를 받게 되냐면요. 예. 이 문제가 처음에 한 특정 방송에서 보도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국정원에서 그 내용들을 흘리지 않았으면 그 특정방송에서 보도를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부산시장 후보로 나와 있는 민주당의 김영춘 후보가 이제 이 박정준 그 상대 진영의 후보에 대해서 뭐 연루 사실 여부에 대해서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뭐 한 1000여 명에 이른다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또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적절한 문제 제기 시점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 의도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고, 예를 들면 지금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수석 같은 경우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네. 청와대가 MB 정권이 지금 신상 명세 동향제로 문제와 관련해서 선거합도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청와대 이 신현수 수석이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제대로 삼지 않고 정리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선거 시기에 와서 문제를 제기하니까는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예.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이제 공소시효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뭐 저희들에 대한 사찰 자료들이야 이미 다 폐기됐겠지요. 폐기됐을 거고 이미 이 지금 이제 인물세평이나 동향 수집 자료들은 남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 해당 본인들이 열람 신청을 해서 예.
실제로 이게 어떠한 경위로 작성이 됐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이 됐고 예. 그와 동시에 지금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도 왜 2017년에 이미 이 문제가 확인됐는데 그것을 문제 삼지 않다가 지금 와서 문제 삼는 그런 경위까지도 저는 전체가 다 조사해야 된다고 봐요. 아,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이제 박형준 이제 부산시장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엊그제 박지원 국정원장이 어떤 근거 같은 거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2017년에 보면은요. 예. 2017년에 국정원 개혁 TFT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청와대 민정홍보 기획관리 비서관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예. 그 당시에 해당 사항이 누구냐 민정은 권재징 수석, 홍보는 이동관 수석, 예. 기획관리실장은 또 무슨 뭐라는 분인데 예.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었고 이미 이제 이 2017년 당시에 이걸 조사를 할 때에 예. 박형준 수석이 여기에 관여됐다라는 것들은 확인된 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 확인된 사람은 그 당시에 민정수석, 홍보수석, 기획관리비서관이 누군가라는 거는 예. 그 보고서에도 적시가 돼 있어요, 이미요. 예. 그러면 선거에 영향은 아니죠. 예. 저는 사실은 이 예. 문제가 박형준 수석을 겨냥한 거라기보다는 예. 소위 과거의 이런 적폐를 다시 드러내가지고 예. 지금 사실은 여권 사람들이 오히려 불안하잖아요. 이번 선거가 부산시장 선거도 서울시장 선거도 예. 사실은 여권에 있는 시장이 성추행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선거잖아요. 예. 그래서 상대 진영은 더 나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단합을 하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여권, 정의당까지를 포함한 여권의 결집용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정의당까지 포함한 여권의 결집을 여권 위한 유권자들이 결집해서 예. 이렇게 적폐의 후손들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을 해야 된다. 예. 이런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게 박형준 후보를 겨냥한 게 아니고 이제 그럼요. 지금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판 그리고 심지어는 내년에 대선까지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렇게 보신단 말씀인가요? 대선까지 이게 영향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자료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저지만 예. 언론에서도 앞으로 사실은 이제 2017년에 국정원 개혁 TFT가 무슨 활동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다 언론을 통해서 확인될 거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들이 이게 왜 그때는 문제를 담지 않다가 지금 문제를 삼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예. 이 문제가 무슨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는 저도 전혀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지금 사실은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 실제로 2017년에 있었던 그 국정원 개혁위원회 활동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계속 전혀 보도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굳이 그 문제를 방송 등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나저나 박지원 국정원장이 특별법을 좀 해달라. 만들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박지원 원장님은 예. 특별법 얘기하기 이전에요. 예. 저는 일단 국정원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고 네. 지금 여당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야당에 비해서 여당이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해야 된다고 봐요. 정치에 개입 안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사실은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거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까? 본인이 의도만 있다면 예. 지금 예를 들면 그 전에 이 국정원장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청와대에 계신 서훈 안보실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3년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진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예.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자료가 이미 나왔어요. 예. 그때는 왜 문제를 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예. 지금 박지원 원장이 취임한 지 7개월이 됐거든요. 작년 7월 달에 했으니까 지금 한 8개월째 되고 있죠. 예. 그럼 국정원에 들어가가지고 과거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이 얘기를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 본인이 정직하게
이 문제가 이렇게 공개가 되는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예. 자기가 정치에 개입할 생각이 없다라는 말을 국민이 믿어주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맨 숨기고 있다고 쓰면서 남의 일처럼 말씀하시면서 무슨 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예.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 지금 여러 가지 국가의 안보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국정원장이 정말 이런 데 지금 신경 쓰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상황 전체적으로 이제 어쨌든 어떤 일부 여당 의원은 판도라의 상자다. 까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대응했으면 좋겠습니까? 야당 쪽에서. 그러니까 판도라의 상자는 2년 전에 열렸다니까요. 예. 2년 전에 열렸는데 네. 그거를 그분들이 여태까지 뭉개고 있었던 거예요. 예, 지금까지 뭉개고 있었다. 예. 그리고 2년 전에는 제가 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이 위법한 자료라고 한다면 예. 그 당시에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까지를 빼더라도 이명박 정부가 2013년까지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직권남용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아 있잖아요. 7년이요. 예.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때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던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는 이거를 판도라 상자를 자신들이 갖다가 닫아놓고 앉아있다가 지금 열렸다고 얘기하는 게 네.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중적이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정태근 전 의원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얼마 전 하버드대 램저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매춘부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논문 이 초안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나왔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큽니다. 이영수 할머니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이거 협의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고요. 자, 이 문제 관련해서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서 좀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양기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이런 호소를 한 이유, 램저 교수가 이제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이런 식으로 논문에 지금 묘사를 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이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예. 하나는 이제 이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가 이 민간업자가 설치 운영했다라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자발적인 상행이었다 이 두 가지를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것은 과거 1993년에 고노다마 일본 정부의 주장까지 뒤엎는 굉장히 편향된 잘못된 그런 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수차례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예. 이 강제 동원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네. 이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뜻에 반해가지고 강제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죄하지 않았습니까? 반성하지 예. 않았습니까? 네. 그건 2015년 12월에 위안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까지 뒤엎는 상당히 잘못된 편향된 그런 주장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이건 완전히 사실 일본 이른바 혐한론자들 주장 그대로 이거 베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 좀 실망스러운 것이 예. 그래도 하버드 대학의 이 로스쿨의 교수인데 네. 역시 학자라면 이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떤 양자 간의 주장을 보면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것이 제대로 반영된 상태에서 논문이 집필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예. 좀 학술적으로도 이 램지어 교수가 쓴 논문 내용에 그래도 좀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그냥 완전히 문제투성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건 상당히 지금 이미 20년, 30년 전부터 입증된 사실에 대해서 이걸 뒤엎는 그런 주장이고, 그게 충분한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예. 예를 들면 이제 1996년에 쿠마라 서아미 보고서가 있는데 이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겁니다. 특별 조사관을 시켜가지고. 네네.
그래서 한반도에서 11세에서 20세 소녀들이 조직적으로 납치되어 가지고 성폭력을 당한 것이고 네. 당시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그때 성노예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썼습니다. 이건 이제 한국이 쓴 게 아닙니다. 유엔의 조사관이 쓴 용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1998년에 게이 맥도걸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 보고관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위안부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고 써서는 안 된다. 이건 상당히 자발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성노예라고 써야 맞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예. 정리를 한 바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점에서는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기존에 이미 국제사회에서 입증된 내용에 대해서 뒤엎는 굉장히 편향적인 그런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램저 교수가 뭐 위안부 피해 증언 세미나를 또 이게 뭐 또 가짜 수다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정말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존에 이미 국제사회나 학자들 또는 피해자들의 많은 조사를 통해 가지고 나온 사실에 대해서 이 피해자를 우롱하는 이런 그 발언 같은 것은 정말로 이게 미국의 최고의 대학의 교수인가 좀 의심이 갈 정도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그 하버드대 쪽에서 학교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희 더 이상 이제 저도 학자로서 좀 그분에 대해서 알고알고하는 것은 그건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좀 언급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입니다. 그게 이제 어떤 주장의 어떤 편향성을 떠나서 학술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엉성하고 엉망이다. 자료 근거도 지금 굉장히 부실하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식민지하고 일본 그 본토하고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 내에서 만들어진 법률 같은 것들이 그 한반도에는 적용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강제징용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 강제징용에 많은 조선인들이 예를 들면 고남도도 그렇고 거의 오늘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있는지 모르는 그런 가장 그 험악한 데에 보내졌겠습니까? 일본인들은 가기 싫었기 때문이거든요.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국내에서는 이미 그 국회가 있어가지고 지역의 대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조선반도 한반도에는 이게 1945년까지 국회의원들이 없었습니다. 중간 의원을 보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대표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후생이라는 것이 조선반도 출신의 한반도 출신의 노동자들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일본인들은 다치면 시기하고 보상을 하고 또는 의료 보험도 하는 것이지만 한반도 사람들은 해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내에서는 21세 여성에 대해서 계약을 한 여성에 한해 가지고 이런 위안부를 시켰지만 조선반도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 개개인의 인권 같은 게 충분히 적용되지 않고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숫자가 부족하니까 젊은 여성들을 거의 강제령 또는 이제 기망한다고 그러는데요. 사기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좋은 일자를 주겠다 가지고 데리고 가지고 이런 그 험악한 일을 시킨 겁니다. 이건 한반도와 식민지 상태의 한반도를 일본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보니까 그 잘못된 그 편향된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램저 교수를 비판하는 교수들 하버드 내에서 좀 많지 않습니까?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 교수들한테 또 압박 메일을 보낸 사람들 우리나라 극우 인사라고들 하는데 이분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그렇다 보십니까? 지금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식민지 통치에 있어서 차별이 없었다라든지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강제징용 문제에서도 노동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라든지 또는 급여가 일본인보다 높았다라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 주장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자발성이 있었고 충분하게 많은 그 보상을 받았다. 일본의 고뇌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정도의 급여를 받아가지고 충분한 월급을 치렀다는 식의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수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고 많은 또 학술 조서 나오고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선 피해자들의 그동안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 있고 많은 어떤 그 피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국내와 똑같은 어떤 그 차별 없는 상태가 한반도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잘못된 어떤 편향된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지금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일 관계라든지 위안부 문제 굉장히 전문가인
호주 국립대학의 테사 모리스 스키라는 여성 학자가 있거든요. 예. 네,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정부론으로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면은 좀 이영훈 교수, 류석춘 교수 같은 경우도요, 전 교수 같은 경우도 이분들의 어떤 그 일본 국어들 대변하다시피 하는 얘기들을 하니까 민주당 유기용 의원이 이분들한테 지적 폐기물로 좀 비유하게 됐습니다. 이런 표현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저도 이제 연구자이다 보니까 그런 용어를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너무 또 과한 용어를 써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니까요. 단지 이제 이분들이 정당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주장을 가지고 논지를 펴고 있다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분들의 주장이 역시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객관적으로도 그렇고 근거가 희박한 그런 주장인데 그럼 일본 국어들 못지않은 그런 주장을 펴는 건 맞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렇죠. 지금 그건 이제 미국 내에도 이제 국어들이 있고 일본 내 국어들은 굉장히 심하고 사실은 이제 최근 수년 전부터 이런 약간 우파적인 그런 활동, 지적 활동 같은 것이 국내에서 굉장히 이제 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활동을 지적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영수 할머니가 국제사법재판소 호소하셨는데 외교부에서도 입장문 냈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우리 정부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영수 할머니는 지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가지고 개시 비밀을 가리자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이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ICJ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그런 운동의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자는 반드시 국가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가 같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미 그동안 많은 유엔 보고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쿠마라 수하미 보고서라든지 개인 목적으로 보고서 같은 데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 산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유엔 산하 기관에서 이미 두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성노예라는 그것을 확인하고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또다시 국제사법재판소에 그것도 이제 같은 유엔 산하 기관이거든요. 여기에 제소하는 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 할머니의 입장을 좀 이해하는 입장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는 쉽지 않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독도 문제가 또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별적으로 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가져가지만 독도는 가져가지 않는다는 좀 명분론에서 악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일본 측에서 카드를 만지작했던 것이 2018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강제징용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본 측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고 주장을 한때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제 16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강제징용 문제 같은 것도 이제 그 쟁점별로 나누어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1910년에 강제 병합이라는 것이 합법인가 불법인가의 문제, 그다음에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는가 문제, 그다음에 보상금 1억 원이 적절한가의 문제, 이런 것들을 나눠서 이 쟁점별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저는 이 1910년이 합법인가 불법인가를 제3자 국제사법재판소나 중재위원회에서 이것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거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만은 만에 하나 이것이 이제 당시 합법적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게 되면 이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있는 내용을 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부러 제3자에게 맡겨서는 안 되고 맡길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짧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램즈 교수가 간토 조선인 대학살 이것도 좀 왜곡하는 식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간단히 논평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미 당시 수만 명이 이제 조선인들 학살되었고 거기에 대한 많은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학자로서 이 일본 국내에 있는 또는 이제 한국 국내에서 그동안에 많은 어떤 연구의 축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는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인터뷰했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2분 마치고 잠시 뒤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